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제일 먼저 파이 마이그레이션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시간 기준으로 약 20분 전에 마이그레이션이 잠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11월 들어서 마이그레이션이 쭉 이어지지 못하고요, 일시적으로 진행이 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마이그레이션에서도 눈여겨볼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이그레이션 속도가 되겠는데요. 평소에는 시간당 약 2,000개 정도의 지갑만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현재는 시간당 5,000개 이상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배 이상의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블록체인 익스플로러를 보시는 것처럼 1분 안에 수많은 마이그레이션과 관련된 트랜잭션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하루 동안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최대 5만 개 이상 지갑을 마이그레이션 하는 게 매우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시간당 5,000개 정도가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성만 유지할 수 있다면 하루에 12만 개까지도 가능한 그런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22년 6월과 7월 때 보여줬던 속도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파이 마이그레이션은 이 지속성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다면 좀 큰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19일과 20일은 올해 지속은 되지 못했지만 총 18,000개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었고요. 월별 차트를 확인을 해보면요, 11월 들어서 마이그레이션이 된 총량은 15만 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은 지난달 10월에 비해서는 매우 저조한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마이그레이션이 된 지갑 7,800여 개를 오픈을 해보았습니다. 평균적으로 락업 물량까지 포함을 해서요, 지갑당 약 530파이 정도씩 들어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93% 정도의 지갑이 2,000파이 미만으로 마이그레이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소 마이그레이션 수치는요 3파이가 되겠고, 최대 마이그레이션 수치는 6,560파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익스플로 파이 개발자는 최근에 온체인 락업을 포함을 해서 모든 락업량 그리고 비활성화된 양을 계산을 해보았고요. 10월까지의 데이터가 싱크가 완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차트를 보시면 10월까지 사용 가능한 수량은 약 7억 파이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7억 개라는 것은 현재 폐쇄형 메인넷 기간 동안 어떠한 락업도 되어 있지 않고 실제 사용 가능하도록 활성화까지 되어 있는, 즉 파이 지갑에서 사용 가능 수량으로 잡혀있는 물량이 이 7억 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파이앱을 보시면요, 어떤 분들은 이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 forfeited라고 해서 이 몰수된 파이의 양을 표시하는 부분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코어팀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테스트 중이 아닐까, 그래서 잠시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현상은 지난 10월에도 잠시 보여지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여기서 이 몰수라는 영어 단어가요, 상당히 강제적인 뜻을 포함하고 있는 영어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탭을 하면 설명문이 잠시 나오는데, 이는 귀하가 KYC 또는 메인넷 체크리스트를 제때 완료하지 않아 몰수된 파이코인과 특정 요청을 수행하여 지불한 벌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공지는 좀 더 기다려 봐야겠지만 한번 추측을 해보자면요, 일단 여기에 확인되지 않은 잔액, 즉 노란색이 있는 잔액들은 어닝팀들이 KYC를 통과를 해야 되고 어떤 기준을 충족을 했을 때 이동 가능량으로 넘어갈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지금은 이동 가능 수량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업데이트는 현재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 확인되지 않은 수량에서 어닝팀들이 KYC를 마감일까지 제출을 하지 않거나 여기 어떤 가계정들이 혼합되어 들어있다면 그런 보너스 양들은 여기서 제외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 forfeited로 넘어가는 것은 아닐까 한번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고요. 그리고 특정 요청을 수행해서 지불한 벌금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사유로 인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양들은 이곳으로 표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건 추측이고요. 예를 들어서 노드 같은 경우도 공유 노드나 규정 위반한 노드 보너스분은 코어팀이 취소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미래에 그런 흡사한 부분들이, 즉 몰수를 할 보너스 양들이 이런 곳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백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에 출시된 두 번째 백서를 보면요, 당시 파이오니어가 파이앱에서 채굴한 파이의 대략적인 총합은 약 300억 개 정도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당시 2021년 말이었기 때문에 현재는 더 많은 양이 채굴이 되었겠죠. 총 채굴로 할당된 수는요, 전체적으로는 650억 개인데 그 중에 300억 개가 당시 채굴이 되었는데, 하지만 여기서 오픈 메인넷을 전환을 할 때쯤 KYC를 다 거치게 하고 가계정을 정리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KYC를 통과하고 마이그레이션을 받을 수 있는 파이의 양은 약 100억 개에서 200억 개로 추정이 된다라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절반 이상이 회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당시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비활성화된 계정, 가계정, 그리고 KYC를 받지 않을 계정에서 가져갈 수 있는 채굴량이 그만큼 매우 클 수 있다라는 것을 당시 백서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백서에서는 당시 이 유예기간을 설명을 하면서 6개월 이상 KYC 검증을 지연한 파이오니어들의 파이는 메인넷으로 전송이 되지 않을 것이며, 파이오니어는 정해진 시간 내에 자신의 파일을 청구를 해야 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해당 파이는 동일한 해 네트워크에 완전히 기여할 수 있는 다른 검증된 파이오니어에게 이 B를 통해서 재할당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B는 기본 채굴률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KYC 미통과부는 몰수를 해서 다시 650억 채굴풀로 회수를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 채굴 이 속도를 통해서 정상적인 파이오니어들에게 재분배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 상황이 온다면 기본 채굴률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추측이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파이코어 팀이 어떤 계산식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좀 더 기다려 봐야 하겠지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니 이 파이라는 게 암호화폐인데 어떻게 코어팀에 의해서 이렇게 몰수가 가능하냐라고 질문을 주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개발자 렉스의 X 포스팅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질문이 많기 때문에 X에 따로 글을 올린 것을 볼 수 있는데, 파이에는 두 가지의 파이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파이 앱에서 채굴을 하는 파이고요. 이것은 블록체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파이코어 팀 중앙 서버에서 운영이 되는 파이 보상 예약 수치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이 생태계 참여도에 따라 앞으로 내가 얼마만큼의 파이 암호화폐를 미래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회수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후에 여러분이 KYC를 받고 나서 다계정을 사용을 하지 않았고 공정하게 1인 1계정으로 채굴을 했음을 인정을 받고 마이그레이션을 받게 되면, 그때서야 실제 채굴하고 약속받은 이 양을 마이그레이션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블록체인에 있는 실제 암호화폐가 맞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암호화폐는 마이그레이션을 받게 되면요, 처음 14일 동안은 유저들도 활성화를 시킬 수가 없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14일 동안 코어팀에서는 어떤 잘못된 마이그레이션이 있는지 어떤 다른 부분을 체크를 해보고 14일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 해당 코인을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성화가 되면 아무도 더 이상 이 몰수를 할 수 없는 블록체인 위의 암호화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파이 IOU 가격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코인게코 기준으로 $70까지 올랐는데요. 이것은 파이 시세라고 부르기는 힘들고요. 대신 이 파이의 전체적인 분위기, 커뮤니티나 이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를 보는 지수 정도라고 보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파이 관련 이벤트나 암호화폐 시장 강세장이 오면은 거래량이 적은 파이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자정 거래로도 충분히 펌핑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를 두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보았을 때 파이의 내부적인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작년 파이데이를 이미 넘어서고 있고, 작년 말과 올해 파이데이 때 이 피크 시즌 분위기로 다시 전환이 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시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스텔라의 상승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파이는 스텔라와 같은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정말 드문 이 SCP라는 합의 알고리즘이죠. 그리고 파이가 잘 되어야 되겠지만 스텔라도 함께 잘 되면 더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두 프로젝트 간에 서로 오고 가는 여러 DF들도 정말 많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텔라 기반에서 개발이 된 앱들은 파이에서도 그대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스텔라의 경우 전체 시총이 20위권에 있는데요. 이전과 같이 다시 10위권으로 올랐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리고 한 달 동안 퍼포먼스를 보더라도 100위권 안에 있는 코인 중 가장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보다 높고 도지보다도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격 펌핑과는 거리가 멀었던 스텔라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파이가 오픈 메인넷을 앞두고도 상당히 기대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비트코인도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다시 써가고 있습니다. 오늘 94,000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또 하나의 재료를 얘기를 해보자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옵션 거래하는 상품 거래가 시작이 되면서 이 비트코인의 경우 여러 상승 모멘텀들을 또다시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분위기들을 앞두고 파이의 오픈 메인넷이 언제가 출시가 될까, 언제 중요 발표가 나올까, 사실 많은 분들의 관심이 여기에 쏠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최근 영상을 보면요, 제가 몇 가지 영상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긴 했는데 모두 코어팀이 여태껏 해왔던 공지를 바탕으로
그 위에서 메가모드들 그리고 모더들, 개발자, 인플루언서들이 이 오픈 메인넷에 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을 종합을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내부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메일이 오고 갔는지 이제 이런 부분도 좀 공유를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크게 나누어서 보자면 코어팀은 오픈 메인넷 가능 범위를 일단 제공을 해주었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올해 말 그리고 내년 파이투데이 전후로는 무조건 오픈 메인넷이 될 것이다. 이것이 제공된 조건이고요. 그리고 한 영상에서는 몇몇 메가모더나 모더들의 경우에는 올해 안으로 오픈 메인넷 전환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고, 그리고 앱 개발을 위해서 코어팀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개발자들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에게 이런 부분을 똑같이 질문을 해보았을 때는 또 다수가 올해는 막상 힘들 수도 있다, 내년으로 가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요약을 해서 제가 영상을 좀 분리해서 보여드렸는데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 11월 말에는 비공개 AMA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KYC 신청 유예 기간도 11월 말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11월이 끝나고 나서 여러 또 공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영상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파이코어 팀이 공지가 없이 현재 조용하다라고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열심히 업데이트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런 부분이 또 이메일이나 디스코드 대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들, 그리고 또 메가모드나 모더 개발자들이 올해 안에 오픈 메인넷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예측을 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100%라고 얘기를 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역시나 올해 안에 못 나올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메가 모더들 역시 모든 예측이 맞을 수는 없고요. 코어팀 내부적인 기밀까지는 바로 실시간으로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영상을 봐주셔야 되고 추측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연말이 다 돼가고 코인 시장은 매우 뜨거워졌고요. 파이 오픈 메인넷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스스로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지 않게 마인드를 좀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이 상황을 좀 즐기면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필요하겠습니다. 또 파이만 너무 보시지는 마시고요. 또 파이는 제가 매일 중요 포인트를 이렇게 뽑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일 가족분들과 즐거운 생활에 집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면서 파이 폐쇄형 메인넷 이 후반부, 즉 마무리 단계를 한번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